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수사 때문이라면서 전 정보국장의 비밀 정보 접근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정보 접근 권한을 박탈당한 전 CIA 국장은 대통령이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고 독재자처럼 바른말하는 사람을 탄압한다고 반박합니다. 제3세계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스턴 글로브가 주선해 350군데 언론사가 언론은 미국인의 적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하는 사설을 동시에 실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도 동참했습니다. 반면 디트로이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언론이 반성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두 개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탄핵 얘기도 자주 들립니다. 만일 다수당이 된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득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 때문이라면서 경제 제재를 하자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비난합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지를 세계가 지켜봅니다. 미국이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안 한다고 약속하고는 뒤집기 카드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만들기를 거부했던 콜로라도주 빵집 주인이 또 주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전환자 케이크 주문 거부 때문입니다. 소울의 여왕 아레타 프랭클린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날인 오늘 숨졌습니다.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어려운 인생에서 음악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지도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정말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미국은 요즘에 그런 미국. 저도 처음 경험하는 미국이고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명단도 발표를 이미 했고요. 한 9명 정도. 현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4명, 오바마 행정부에서 또 그 전 행정부에서 일했었던 5명에서 모두 9명인데 어제 이제 그동안 가장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죠. 존 브래넌 CIA 그 전 국장을 비밀 정보를 접근할 수 없도록 그 신원조회 그 과정에서요. 그 접근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뉴스 끝나고 보니까 세라 허카비 백악관 대변인은 그게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서 근거 없는 포악한 그런 주장들을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뒤에 밝혀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이 조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이 대통령이 이제 그 흑인 오마로사에 대해서 본인이 하이어해서 백악관에서 일을 했었던 오마로사가 책을 쓰고 여러 가지 그 대통령에 관한 비난을 하니까 대떡 그 개 해고하길 잘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참 이게 미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제 헬싱키 회담이 있고 나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기자회견을 하고 참 반역적이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이제 대통령이 싫었던 거죠. 결국은 이 러시아 스캔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로 9명 또 이제 그 정보 접근을 막겠다고 명단을 공개한 것을 보면은 결국 이런 것은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자 이런 모든 스타일이 이거 독재적인 것이 아니냐. 벌을 주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그런 것을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도 경고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독재다. 이렇게 폭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뭐 공화당의 하원 의원, 뭐 리 젤딘 의원이라든가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뭐 공화당의 또 다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 갈이 물려지지가 않았어요. 일단 이 브레넌 전 CIA 국장이 오늘 당장 그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실었는데 그 기고문이 좀 제법 길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핵심적인 것만 간추리자면 결국은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이라던가 트럼프 그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는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그 말도 되지 않는다. 넌센스다, 호그워시다, 내용이 없는 그것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개적으로 그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러시아가 해킹을 잘한다는데 해킹 잘하면 뭐 힐러리 것 좀 해킹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뿌리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거나 그래서 CIA와 FBI가 그 당시에도 러시아의 미국 대선을 막으려는 그 노력을 하는 것에 굉장히 그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CIA 국장이니까요.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문들에게도 뭐 러시아랑 어떻게 해서 해라 만나라고 하고 실제로 했었고요. 이 그 CIA 전 국장은 내가 2016년 당시에 러시아의 활동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이제는 안다. 자유 언론, 이 개방적인 언론의 고마움을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유일한 의무는 러시아와 관련해서 형사법 책임이 있는 음모냐 아니냐. 또 두 번째는 그런 음모와 내통을 있었다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방해 수준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트럼프 주변 그 멤버들이 정부를 속이고 돈 세탁 등으로 또 러시아와도 연관돼서 자신들의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었느냐. 이 정도지 뭔가가 있기는 있었다는 게 이제 CIA 국장의 전 국장의 지적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자신을 지키는데 필사적이 돼서 나의 이제 그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 신원 보증까지도 박탈해 버렸다. 대통령에 도전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조용히 하라는 시도인데 이런 시도는 미국과는 맞지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를 뺐네요. 뉴욕이 지역구인 그 리 젤든 그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것을 박탈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존 브레넌이 누구냐. 전에 과거에 공산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했었던 그에게 투표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존 브레넌 CIA 국장이 아주 예전에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는 50년대 60년대 실제로 미국의 양당 체제에 혐오를 느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70년대 투표를 했나 하거든요. 존 브레넌이 그것도 뭐 한 40년 전 되잖아요. 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젊은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공산당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금 사회에 나와서 다 일하고 있거든요. 존 브레넌은 본인이 뭐 공산당원은 아니었으나 공산당인 사람에게 투표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이제 그 국가정보국에서 일을 할 때 이미 다 밝혔었고 거짓말 탐지기도 그 통과를 했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존 브레넌이 공화당이라고 거짓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 자신이 공화당 멤버인 적은 없고 아무튼 그런 사람에게 당선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뭐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썩었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나는 반기야 하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CIA 전 국장이었던 사람의 뭐 말하자면 신원 보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어질 테고 오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스턴 글로브가 다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결국은 350군데 신문사가 사설을 실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이렇게 탄압하는데 트럼프가 틀리고 언론이 옳다 하는 주장인데 지난번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스스로 몇 번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 뭐 이번에 동참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350군데니까
거의 그 주요 신문 여러분들께서 지역에서 보고 계시는 많은 주요 신문이 포함이 됩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는 그런데 내용을 똑같은 걸 쓰고 같은 신문사에 올린 게 아니라요. 서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그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언론이 미국인의 적이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주최를 한 그 보스턴 글로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인 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종자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자신의 판타지아로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조지 오웰의 뭐 1984년처럼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다 하는 얘기고요. 가디언도 영국 언론이지만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디언이 그 사설을 실은 것을 보면은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나의 판타지아로 들어와라 하면서 이러한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51%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요. 언론이 미국의 적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뭐 뉴욕타임즈, 시카고 뭐 등등 뭐 마이애미 헤럴드,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로 등등 쭉 그 언론사를 이름을 대고 UN 인권위원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커멘트들은 폭력에 가깝다고 얘기한다는 것도 지적을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제목이 언론 자유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맨 앞에 1787년도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미국 헌법 뭐 여러 가지를 기초하고 할 때 신문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신문이냐 하면 나는 후자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본인이 다 정권 잡고 보니까 20년 뒤에는 언론과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언론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변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썼고요. 덴버 포스트 등등.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마다 자주 가는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거의 모든 주요 신문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다 하고 참여를 했는데 그 선 센티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리더는 독재자들이 언론을 공격하고 저널리스트를 침묵하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썼고 역시 플로리다의 그 데이툰 그 비치 뉴스 저널은 그 언론과 정치인들이 지금 다이나믹한 긴장을 그 보이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오랜 그림이다. 이런 긴장은 이번이 아주 지독하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템파베이 타임스는 정말 독성 환경을 트럼프 대통령이 뿌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커뮤니티와 민주주의는 결국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이 오늘의 미국에서도 전해드렸었던 것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하다. 이건 독재로 가는 길에 이미 들어섰다 하는 그런 등등의 내용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디트로이트 뉴스는 뭐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도 있고 뭐 공업이 있었고 다 그 시들어갔고 하는 그런 그 도시잖아요. 디트로이트 뉴스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트로이트 뉴스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신문인데 두 사람의 칼럼니스트를 통해서 언론사도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썼고요.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 노란 핀리 씨가 쓴 것인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통적인 언론보다는 케이블 뉴스, 블로그, 웹사이트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더 이게 아주 그 취해지기도 하고요. 또 저널리스트들도 한때는 자신들의 개인 의견은 개인 의견으로 묻어뒀는데 트럼프 시대에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졌다. 더군다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저널리스트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올리기 때문에 이게 더 전쟁이 강해지고 있고 그런데 이 점은 지적을 합니다. 존경받고 있는 저널리스트들도 요즘 갈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어떤 때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또 그 세라 허커비 같은 경우도 백악관의 대변인으로서 사실과 다른 정말 거짓도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그대로 두면은 계속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더 공격성이 강해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쇠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전에는 저널리스트들이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의견을 내느냐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된다는 브랜딩 저널리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도 인정은 했습니다. 과거의 대통령을 커버할 때와 똑같이 저널리스트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루머라든가 아니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뉴스원들을 따라다니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재난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은 이제 고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요 보다 보면 루머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너무나 쇼킹하기 때문에 커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컬럼니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트럼프는 재난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자제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제를 하면 트럼프나 트럼프 주변에서는 더한 것을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이 딜레마는 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같은 신문이에요. 디트로이트에 실은 그런 그 뉴스인데요. 토니 샤퍼라는 분, 이분은 런던 센터 포 팔러시 리서치 뉴욕에 있는 비영리 재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데 그러느냐 이런 것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미군 유해가 온 것 이거 팍스만 누구죠? 부통령이 그 호놀룰루에 갔을 때 보도를 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CNN에서 봤기 때문에 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왜 팍스만 보도를 했다고 대통령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컬럼니스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란의 핵 협상을 깬 것도 얼마나 잘한 거냐. 이거 세계 무대에서 박수 받는 일이다. 박수 받는 것 같진 않아요. 러시아와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것도 전반적으로 박수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유럽연합 동맹국에 대해서 뭐 경제 제재를 하는 것도 얼마나 잘하느냐. 이 사람은 잘한다고 하지만 대체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잘한다는 의견이 있겠죠. 워싱턴의 엘리트와 진보가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데 북한 문제도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것 굉장히 잘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도 그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어쨌든 이 디트로이트 뉴스는 350군데의 언론사의 신문사의 사설이 공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다 언론은 적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는 다른 이런 그 두 가지를 실었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yes. 트럼프 시대는 정말 extraordinary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혼란스럽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정책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결과는 봐야지 되지만 단기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고 특히 경제에 있어서 과거에서 해오던 것을 성공해 나간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규제를 없앤 것이 굉장히 성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언론사들이 실패하고 있는 그런 내용만큼 커버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미국이 지금까지의 이상과는 다른 쪽으로 대통령 마음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간다는 것은 분명하고 일방주의로 간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어제 처음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는데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가 사과는 안 했어요. 본인이 잘못 말을 하고 나서도. 그런데 정정만 했거든요. 먼저 백악관에서 다른 사람이 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경체 위반자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니까 세라 허커비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가 8년 동안 흑인 사회에서 만들어낸 일자리가 17만 5천 개라고 하던가요.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년이 안 돼서 오바마가 8년 동안에 만들어낸 일자리에 몇 배를 만들었다 하면서 70만 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오바마가 8년 동안 만들어냈었던 흑인 그쪽 일자리가 공식적으로 한 300만 개 되고 그러면 그것도 오바마가 처음에 들어가서는 한 2년 동안은 마이너스 성장이었잖아요.
부시 시대의 나쁜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빼고도 그렇게 됐는데 세라 후카비는 300만 개와 17만 5천 개는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수없이 많거든요. 백악관의 브리핑에서도.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것을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정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말해야 되는 것까지 안 하는, 그래서 비겁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니까요. 제가요. 잠시 뒤에 한국 뉴스, 한국 관련 뉴스 전합니다. 정말 멋져요. 아레타 프랭클린은 숨져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헐리우드 별자리에 꽃 가져다 놓고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 노래 계속 방영되고 하거든요. 후반부에 그 내용 전합니다. 네, 아침에 제가 그 영화 조금 보여주는 것 있잖아요. 맛보기 한 2분짜리를 봤는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그 수석 전략가가 브레이트바트에 있다가 뭐 결국은 쫓겨난 그 트럼프 워라는, 이 사람이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이 전쟁이잖아요. 그런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왜냐면 스티브 배넌이 너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설계사다 해서 또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티브 배넌이 그 대통령이 되는데 뭐 별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역할 많이 했죠. 일단 그 브레이트바트에서 캠페인 그쪽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얼마나 밀어줬고, 그런데 그래도 같이 통하는 것이 있는 거죠. 반이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스티브 배넌이 뿌린 씨앗이 아직까지 백악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새로운 그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성공화당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이 사람은 수십 년 계획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와 이제 그 손을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곤란하고 학대를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럼프 워라는 영화를 75분짜리라고 하는데 만들었습니다. 봤더니 지금 그 CNN에서 댄 레몬이라는 앵커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레타 프랭클린이 숨졌기 때문에 친구거든요. 같은 블랙이잖아요. 지난해 여름에도 만났다고 하는데 스티비 원더도 보이네요.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참으면서 그 아레타 프랭클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그 트럼프 워라는 스티브 배넌이 만든 영화에는 댄 레몬이 악당으로 나옵니다. 댄 레몬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멍청이다. 이 사람이 흑인인데요. 앵커인데 젊은 그 앵커죠. 얘기를 하니까 멍청이다. 뭐 르브론 제임스가 댄 레몬과 인터뷰하니까 더 똑똑해 보이네. 그러기 힘든데 하는 이 댄 레몬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런 거 제가 봤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반대하는 사람들 뭐 나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9월 9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뭐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는 이 말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탄할 만한 뭐 사람들이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영어로. 그날 그 말을 한 날이랍니다. 그래서 9월 9일에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모든 게 전쟁인 사람이 결국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원래 프로듀서예요. 돈 많이 번 사람이고 돈 많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일했고 삼성의 일도, 계약하는 일도 해준 적이 있는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거든요. 그리고 폴리티코에 보면은 지금 그 민주당이 하원은 거의 현재로서는 그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대세인데요. 뭐 이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계속 그 강하게 지지한 사람들은 그 곁에 있을 테고, 오히려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하원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오히려 중간쯤에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 됐어. 트럼프가 안 됐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 몰릴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코너에 몰렸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벽에 딱
그 등을 댄다고 하잖아요. 월에 딱 그 몰렸을 때 그때 트럼프는 더 잘하는 기질이 있다. 해서 탄핵이라는 것을 눈앞에 겪게 되면 트럼프가 더 전쟁을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실어서 오늘 그 폴리티코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탄핵을 그 트럼프 대통령 시도를 그 한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간단하게 일반 사람들은 뭐 헤드라인만 알면은 되는 정도의 뉴스니까는요. 재무부가 왜 그 북한에 담배도 가져다 주고 술도 가져다 주고 왜 중간에서 뭐 기름도 넣게 하고 해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중국과 연관된 싱가포르 회사, 러시아의 회사, 쇼핑 회사 세 군데 또 러시아의 쇼핑 회사의 CEO까지 이 사람은 북한과 직접 개인적인 연결도 있다 해서 다 제재를 해버렸잖아요.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것이고 또 미국 시민은 의무적으로 이런 회사들과 비즈니스를 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당장 증거도 없이 이게 뭔 일? 하고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기보다 신화통신이 중국의 정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신문이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을 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 대화를 한다면서 무슨 최대 압박? 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약화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뭐 회사 제재하고 이것은 별로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요. 또 사전에 이런 회사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공지를 한 것인지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기 전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에서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러시아도 뭐 항구의 담당자 이런 사람들 지금 라디오 프리 유럽, 로이터, 뉴욕타임즈 이런 많은 곳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구의 관계자들은 아니 우리가 북한 배가 연료를 넣거나 말거나 오일을 받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런 것을 상관하는 곳이 아니다. 과연 그 허가가 있나 없나 관계국에 그것만 하는 거지 하고 서로 이제 미루기도 하고 하겠죠. 그리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한 것이요. 지금 그 3월 달에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그 당시에 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했어요. 철강 관세 이런 것 일본은 빠졌네. 우리는 예외가 됐네 하면서 그때 이미 다 한 것으로 봤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관세를 붙인다던가 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것에 대해서 서로 또 의견을 맞추고 약속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3월 달에.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이 자동차 관세 한국에 대해서 붙이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당장 미국이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합의를 해놓고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경우 한국의 야당이 합의를 해주질 않는다. 비준을 해주질 않는다. 신문들도 여기에 관련된 그 사설을 많이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블룸버그 뉴스는 사람들이 왜 한국을 쳐다보느냐. 다른 나라도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미국이 뭐든지 다 합의를 해놓고 전에 행정부에 했던 거는 전에 행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건 바보 같은 딜이니까 없앤다고 하고 자신들이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하자고 하고 할 때 미국이 지금은 갑이기 때문에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눈물을 머금고 어느 정도는 미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의문을 품고 속으로는 미국을 따라서 할 수 없이 해주면서도 앙심을 품는 거죠. 언젠가 봐라. 내가 힘이 크면은 너희를 내가 상종하나 봐나. 이런 식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블룸버그 뉴스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웬디 컬터 전에 그 협상자였죠.가 그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하기는 아마 서울은 이 자동차 관세에서 예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상인 거지. 나중에 결론이 나와봐야 알고 또 그 결론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걸로 참 애매한 거죠.
그리고 그 한국의 이 내용 미국의 모든 언론도 주요 언론도 보도를 합니다. 깊이 있게 보도는 하지는 못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 저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요. 지금 설정 총무원장 스님이 불신임, 뭐 말하자면 탄핵 75명 가운데서 56명이 나가라 했다는 것 아니에요. 22일에 그 원로 회의에서 인준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조계종 역사상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12세기 이후에 처음이다. 뭐 조계사에서의 과거 그때 뭐 90년대였었잖아요. 막 폭력 그 라이벌 간에 막 완전 뭐 조폭들 싸움처럼 그런 것들도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조계사 사찰이 한국에 한 3천 군데 된다고 하고 승려가 13,000명, 신도는 뭐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부패, 뭐 아이도 있다, 뭐 학력 위조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무장 경호원을 스님이 대동하고 있고 뭐 등등의 얘기인데 여기에 또 뭐 뒤에 자승 스님 얘기도 또 나와요. 전에 총무원장 스님이었던 그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도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 자승 스님도 전임자도 마찬가지다. 부패, 도박 이런 스캔들이 많이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2일에 뭐 인준이 되고 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한다면 또 이제 뭐 자승의 입김, 자승 스님 뭐 이름이 들먹거리고 있다까지 미국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기독교가 21%, 갤럽의 2014년 조사 결과 또 불교가 22%, 카톨릭이 7%, 무신론자도 많은 거죠.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이런 내용들 오늘 미국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요. 미국의 그 문화적인 이슈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6월 달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연방 대법원이 콜로라도주 그 빵집 주인이 이 사람이 그 특별한 그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인데 동성애자 결혼할 때 남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케이크를 안 만들어준다.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그게 이제 뭐 이기고 지고 이기고 하다가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연방 대법원에는 이 사람이 다라고 그 했잖아요.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에서는 뭐 꼭 그 동성애자들 뭐 이것보다도 그 문제를 하급 법원에서 심의를 할 때 충분히 이 콜로라도 그 베이커리 그 주인의 입장을 그 잭 필립스라는 분인데 이분의 입장을 그 주에서 충분하게 다 검토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해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권리가 있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에 다시 콜로라도주의 변호사래요. 그 어스텀 그 스카디나라는 이름의 변호사인데 이분이 6월 달에요. 역시 6월 달이군요. 본인이 성 전환을 하고 7년이 됐기 때문에 그 7년이 된 기념 케이크를 그 주문을 했답니다. 아주 그 유명한 그 케이크집인가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역시 이번에도 그 종교적인 이유로 나는 이런 그 축하 케이크는 만들어줄 수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콜로라도주 뭐 민권위원회가 이 사람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러자 결국은 주 정부를 소송을 한 겁니다. 콜로라도주는 아직까지 그 동성 결혼이 그 주 자체에서는 그 합법인 주도 아니고 하는데 이 케이스가 글쎄요 지금 뭐 아래 단계에서부터 다시 또 그 위 단계까지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미국에서 최초로 그 나는 그 성전환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버먼트주의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로 당선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숫자는 작지만 그 작은 숫자라도 그 사람들의 그 인권, 권리 같은 것을 보호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거고 민주당 사이에서는요. 오히려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너무나 매달리니까 인기가 없는 거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역사가 그 판단을 하겠죠. 한 사람이라도 뭐 그 사람의 인권이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때 지키려고 했었노라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그 과거에 민주당이 거기에 매몰되다가 계속 공화당에게 뭐 정권을 빼앗겼노라라고 할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그 러시아 스캔들은 제가 자세히 보도해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그 선거 캠페인 본부의장이었었던 왜 갑자기 이름조차가 생각이 안 나죠? 그 사람 아무튼 M자 들어가는 그 사람의 경우는 이제부터 그 배심원이 폴 매나포트요. 그 배심원이 그 사람이 뭐 러시아와 관련돼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뭐 아무튼 자세히 소개하자면 뭐 끝도 한도 없어요. 양말까지 얘기가 되니까요. 양말 안 신고 그냥 신발 신었더군요. 그게 또 다 돈이랑 돈 세탁이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 뭐 양말 회사랑 등등 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의 그 일은 그 돈 세탁 등등과 관련해서 만약에 유죄를 받으면 평생 감옥에서 살 수도 있는데 배심원이 지금 이제 내리게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중간에 뭐 어떤 형태를 취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 문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트루먼 쇼가 아니라 트럼프 쇼예요. 트럼프 쇼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전해드릴까요? 시간이 조금 되나요? 네. 제가 신문을 보는데요. 이것도 디트로이트 뉴스인 것 같았어요. 디트로이트 그 뉴스 그 신문에 렉스 그 후파크라고 이분이 유머 칼럼니스트거든요.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최근에 이제 강아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에게 개라고 했다고.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특히 이번에는 흑인 여성에게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좀 되는데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그건 아니지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칼럼니스트가 사진을 보니까요. 자신의 강아지가 커요. 그 쉬래요. 쉬인데 큰 강아지가 그 좌판이 컴퓨터 그 좌판이 키보드가 차별적이다. 너무 이 큰 개가 찍기에는 너무 크고 해서 내가 대신 내 강아지의 말을 대신 찍어주마 하고 칼럼을 쓴 거예요. Large Human President가 아주 큰 그 인간 대통령이 나는 원래 보통 사람들 그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개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나는 원래 다른 그 개 친구들 엉덩이만 쫓아다니는 개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굿보이가 아니야. 왜 개를 가지고 그렇다 저렇다 하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거야? 아니 개가 인간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뭐 조금 길어요. 나는 뭐 팍스는 요즘 안 봐. 왜냐하면 팍스가 수십 년 동안 거짓말을만 해. 팍스 나온다고 맨날 거기다가 써놓고 팍스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 여우가 나오면 내가 멍멍멍멍 짖어주려고 하는데 팍스는 안 나오고 맨날 이상한 말만 하니까 내가 팍스 안 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칼럼을 썼고요. 동물보호그룹에서도 개 갖고 그러지 말아라.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레타 프랭클린이 췌장암으로 76세에 숨졌습니다. 퀸 오브 소일인데요. 참 너무 많은 원래는 가스펠이었지만 세속적인 노래를 많이 했었고 그 리스펙트 이게 그 1960 몇 년도인가 아무튼 그 발렌타인스데이 때 그 발표를 했다고 하잖아요. 뭐 동등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다 뭐 남편이 오기 전에 뭐 하이힐 신고 앞치마 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맞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이 가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유도 얘기를 했었고 오티스 리딩의 노래요. 1987년도에 여성으로서 처음 그 락앤롤 그 홀 오브 페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만두고요. 뭐 여러 대통령들이 그 취임할 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뭐 장례식에서 뭐 오바마 취임할 때도 아메리카 더 뷰티풀 그 검은 모자 옷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 뒤에 나타리 콜이라든가 위트니 휴스턴이라든가 요즘에 뭐 알리시아 키즈라든가 다 이 아레타 프랭클린을 너무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교회에서 노래를 했고 아니 15살이 됐을 때 이미 두 아이의 엄마였었습니다. 임신을 뭐 13살 때 처음 했던가 그렇대요. 아빠도 다르고 그 뒤에도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술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아버지는 총에 맞아서 숨지실 때까지 몇 년을 뭐 디트로이트하고 캘리포니아를 왔다 갔다 했어야지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의 그 스코어를 악보도 사실은 그 읽을 줄 몰랐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무슨 뭐 줄리아드 이런 데서 뭐 공부도 좀 하고 배우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음악을 잘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열정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디스코 무드 때문에 뒤로 물려나갔다가도 또 발표를 하고 대단해요. 딱
하나 유튜브에서 보신다면요. 2015년일 거예요. 케네디 그 센터에서 그 상을 받고 나서 그 You Make Me the Natural Woman 그 노래를 부르는데 캐롤 킹이 감격을 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미셸 오바마, 버락 오바마 눈물을 닦고 처음부터 밍크 코트와 완전히 그 제대로 된 그 무대용 작은 배까지 들고 나와서 밍크 코트 입고 피아노 치다가 나중에 쫙 코트를 벗고 그 누드색의 그 드레스. 저는 옷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는 않는 사람이지만 아레타 프랭클린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충실하고 완벽한 그 모습. 오늘 저도 집에 가서 옷장 정리하려고 해요. 여름이라서 너무 헐겁게 입고 다녔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